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과거 살던 집의 위층에 방화를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은 며칠 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방화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그 안에 사람이라도 살고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중형에 처해야 되는 사건이 이 방화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누구 집에 불을 지른다라는 게 이게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상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이 사람이 썼던 그런 도구를 보면 무슨 뭐 라이터를 켜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이게 완전히 농약 분사기로 일종의 화염 방사기를 만들어 놓고 그 화염 방사기로 화염을 방사해서 방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잡히기까지 했습니다. 이 아파트가 또 봉천동의 아파트입니다. 제가 사실은 봉천동 살거든요. 제가 봉천동 살다 보니까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가족들은 뭐 안전하냐, 별 피해는 없냐, 뭐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사는 그 아파트는 아닙니다. 봉천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,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굉장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층간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은 반드시 윗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뭐 수격 현상도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이게 진동이라는 게 윗집이 아니라 대각선으로도, 뭐 오른쪽 대각선 또 왼쪽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진동이 전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거죠. 아니 나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윗집에 가니까 윗집은 자기가 그 층간소음 맞는 거 아니라고 하고, 윗집 입장에서도 황당해요. 왜냐하면 자기가 없을 때도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. 왜 물을 내리느냐? 왜 세탁기를 돌리느냐? 왜 구슬 같은 거를 떨어뜨리느냐? 일부러 하는 거냐?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제기를 하니까 아니 이분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서로 그 오해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원한이 서로 겹치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살인 사건으로도 비화되기도 했고,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와 같은 이제 방화 사건으로도 비화되기도 하는데요. 결국에는 이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. 제가 뭐 수격 현상만 하더라도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수격 현상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아마 여기서 제가 원영섭 TV에서 유튜브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. 이게 이 수격 현상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뭐 위층 거주자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위층 거주자가 실제로 외출 나가가지고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도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. 그러면 그 수격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배관이나 이런 걸 점검해서 수격 현상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거, 그것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 당신 왜 그랬어? 서로 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왜 터무니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줬다 그래?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쌓이면 이게 정말 이거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가 이런 폭력적인 상황까지 초래를 하는 겁니다. 물론 이분이 뭐 화염 방사기로 윗집 아파트를 불지른 거 잘한 거 아니죠. 당연히 이분은 형사적으로 그런 어떤 그에 맞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됩니다. 당연히 그거는 부담하셔야 되고, 다만 층간소음 문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다.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.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원영섭 TV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나 제3자가 나서줘야 돼요. 제가 직접적으로 이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절대 이게 좋은 반응이 될 수가 없어요. 아니 피해자는 분명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거지라고 납득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둘이 부딪히면 무슨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?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. 결론이 안 나오는 문제 가지고 서로
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감정만 상하고 서로 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각별히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는 분쟁 해결을 하려고 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. 그런 층간소음과 관련한 그런 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제3자를 껴서 특히 기술자가 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절대 이거를 직접적으로 노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집 책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윗집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. 나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윗집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있어요. 뭐 바닥을 두껍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그걸로 층간소음을 방지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층간소음 문제는 그렇게 기술적인 규제 제한을 많이 넣느냐의 문제 이상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각별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만약에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유념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굉장히 어떤 전문가와 기술적인 어떤 그런 해법을 찾는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너무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, 너무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발생을 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계속 빈번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직접 해결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